그럼 오늘 해온 숙제에서 요거는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거 질문 수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테스트도 볼 계획 전범위 대신 아직 난이도는 좀 쉽게 난이도는 쉽게 전범위 테스트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은 답안지 작성 뭐 이런 연습까지 할 거고,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일일 테스트 보는데 단지 단원이 전범위 뭐 어렵게 되진 않았어요. 자, 숙제 질문할 거 먼저 번호 불러봅시다. 아까 보니까 세제곱근 유리하는 문제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번호 아무도 안 불러. 70번이요. 35번이요. 13번에 3번 필요한 거 아니야? 많이들 별표쳐 있었는데 13번에 3번? 근데 잘못 본 거야? 맞잖아. 13번에 3번 별표친 사람 맞잖아. 뭐 번호를 안 불러.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신문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실패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나가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먼저 13번에 3번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세제곱근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세제곱근에 자 x 세제곱 빼기 3x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다. 자, 이 극한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자, 우리 평소에 이 무한 빼기 무한 일반 루트 있을 때 무엇을 하지 보통? 그냥 루트로 되어 있으면 평소에 뭐 하지 우리? 무한 빼기 무한 있으면 뭐예요? 그치, 유리화를 하죠. 자, 우리가 유리화를 갖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워갖고 써먹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유리화는 분모의 루트랑 똑같은 걸 갖다 분자구면 곱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자,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게 분모가 항이 이제 두 개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안 먹혀가지고 가운데 부호인 거 반대인 걸 이제 분자구에 똑같이 곱해준단 말이야. 맞지? 무한 빼기 무한에서도 보통 그 상태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 유리화를 할 때 왜 하필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하지? 합차, 그렇지. 왜 하필 합차 공식일까? 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짜리 곱셈 공식 중에, 그러니까 이 2차짜리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들이죠. 자, 2차짜리 곱셈 공식 중에 유일하게 가운데 항이 없는 게 합차 공식이야. 유일하게 가운데 항이 없다. 무슨 말인지 내시나요? 유일하게 가운데 항이 없어서 제곱 빼기 제곱, 딱 제곱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곱셈 공식 중에 a 플 b하고 a 바 b 곱만 딱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와서 루트가 남아있을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유리할 때 합차를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이 세제곱이 날아가게 하고 싶은 건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리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비슷할 텐데, 루트 빼기 루트로 돼 있는 거랑 비슷할 텐데,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세제곱 곱셈 공식 중에 무엇을 써야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제곱 곱셈 공식 중에 결과물이 세제곱으로만 나오는 곱셈 공식이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세제곱으로 나오는 곱셈 공식이 어떤 거죠?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그렇지. 얘 시리즈로 하나 맞아 나오는 게
그치?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좋습니다. 잘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우중충하니까 공부는 그냥 축축 처지나? 뭐지? 내가 되게 이상하게 감당하기 되게 힘든데 지금?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을까? 뭐지? 아니, 좀 내가 지금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건지 내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얘들아 내가 뭐 잘못했니? 오늘 날씨가 좀 되게 안 좋긴 해요. 아까 잠깐 나갔다가 진짜로 비가 우산을 뚫고 내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다 젖어더라고 잠깐 나갔다가. 다행히 지금 좀 그친 것 같아요. 근데 올 때 좀 비들 많이 맞아보고 고생했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어느 걸 이용을 하는 게 맞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자리다 요 자리. 그러니까 왜 가운데 여기가 백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면은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결과물이고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이제 결과물이지. 맞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가 백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요 공식으로 들어가줘야 결과물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어서 근호가 딱 풀리고 중간에 안 생긴다. 요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요게 통째로 A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요게 통째로 B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극한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겠냐 라고 하면은 분모에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딱 있을 거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요거를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이 뒷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제곱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의 제곱이 바깥에 있어도 되고 안에도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세제곱 제곱을 쓰면서 2랑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요렇게 곱해진 거 에다가 플러스 다시 세제곱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의 전체 제곱. 자 분모에는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럼 분자는 세제곱근만 딱 풀고 나올 거야. 그럼 분자가 세제곱근을 풀고 나오게 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자 요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서 x 세제곱은 날아가고 분자가 6x 4제곱으로 이게 몇 차야? 6x 제곱이지. 자 6x 제곱 이거 몇 차예요? 2차 그치? 자 그럼 여기서 x 세제곱을 여기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x 6제곱이 될 건데 그게 앞에 세제곱이랑 만나가지고 얘가 2차 인셈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까지 원래는 다 계산해야 되겠지만 실제 극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답에 영향을 주게 되는 녀석은 요 자리가 그냥 x 제곱이 되는 셈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에서 합차가 되면서 x 6제곱 그 앞에 세제곱근 하고 뒤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마찬가지로 x 제곱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맨 앞에가 x 제곱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각각 앞에 계수가 얼마들이냐? 1, 1, 1이라고 하는 거지. 이래요. 자 그래서 분모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저기다 보시다시피 최고차항 계수 6 요렇게 만들어져서 3분의 6 하니까 얼마야? 2 네,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13번에 3번 내용 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떤 유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세제곱근으로 나와 있으면 이와 같이 한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35번
풀어준 문제와 너무 똑같지? 풀어준 문제와 너무 똑같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 힘들어. 자, 다시 한번. 자,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R점의 좌표라고 되어 있었던 녀석이 이번 문제에서는 FT라고 하는 Y좌표로 얘기가 되었고, 자, Y는 X제곱. 자, OP와 OQ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계산 똑같이 다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산 연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P점은 T, T제곱. 자, 요렇게 나오고, 그때 OP의 길이는 루트 T제곱 플러스 T 4제곱. 자, 요렇게 나오고,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Q점의 좌표가 루트 T제곱 플러스 T 4제곱, 0. 자, 요렇게 나오게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순서를 어떻게 했었더라? 자, 이거를 갖다가 미리 루트 T제곱 플러스 1로 바꿨나? 나중에 바꿨나? 자, 결국에는 이 녀석 정리할 때 요 모양이 약분시키는데 유리할 거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두 점으로다가 기울기 만들면서 외부점, 그 두 점 중에 한 점 마저 이용해가지고 직선을 만들게 되지. 자, 그러면은,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T 분의, 자, 0에서 T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T제곱. 자, 약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은 누구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 누구 이용했더라? 위에 거, 아래 거? 최대한 저번에 뭐 이용했니? 위에 거 했니? 아래 거 했니? 위에 거 했어요? 그럼 오늘 아래 거 해볼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아래 거가 마이너스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었다. 자, 우리는 Y절편을 원하는 상태예요. 그럼 얘하고 곱해진 게 Y절편 요렇게 되게 될 건데, 자, 그러면은 FT는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T를 여기서 하나만 약분시킬게요. 그러면은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 자, 분모는 이렇게 생겼고, 자, 분자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뒤집어지면서 T 3개 중에 하나 약분됐고, T제곱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 자,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 원하는 내용이 P가 1.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하니까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 계산을 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Q점의 Y좌표는 Q점의 X좌표는 양수이다. 그리고 0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영지를 집어넣게 되면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녀석은 유리화를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얘는 유리화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얘는 굳이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0이 되는 인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예림이 껌 줄까? 아직 껌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 자, 요 녀석만 잘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고, 그때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는 바로 T제곱이 되어서 분자에는 T제곱이랑 약분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1. 자, 요렇게 식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여기서 요렇게 약분 들어가고, 그럼 남아있는 T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지? 자, 남아있는 T에다가 0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 해서 2라고 계산은 나오게 된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0번은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 유형입니다.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는 것을 문제가 보장을 했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미분에서 극대극소 개념까지 좀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길 바라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될 때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자 사이값 정리 유형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야. 이래니 보기에 나와 있는 구간들을 가지고 나는 몇부터 몇까지 대입을 해봐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다. 오케이. 구간 양쪽 끝에서 부호가 변화를 하면 그 자리에 근이 있다가 되는 거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원래는 근이 없다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에서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는 자리는 실근이 없다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식 같은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이값 정리로 실근이 없다 같은 거 확인이 안 돼요, 원래.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뭐 비슷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2차 방정식인데 사이값 정리로 여기 실근 두 군데를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데선 부호 변화가 없는 자리가 실근이 없다까지 확정이 되는 셈인 거예요. 그 2차 방식이라는 건 최대 근이 2개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런 걸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근이 없다라는 건 원래 사이값 정리로는 확인이 안 된다. 아니야. 서로 막 잘나고 했었는데 요새는 왜 뻥을 갖다가 이렇게 다이도 오늘 아프다네. 자, 아무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는 fx 자 3참수 인셈 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게 줬냐 마이너스 1,0부터 해서 3,4까지 줬다. 약간의 꼼수를 동원을 하자면 자 여기서 실제로 대입할 때 역시나 월말 대입하는 게 원래 제일 빠르고 편해요. 제일 대입하기 쉬운 수 0, 그치? 언제나 0이 항상 보통 제일 빠르고 쉽고 편하잖아. 자 그러니까 F0을 좀 기준으로 삼아보자면 F0은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자 우리는 그리고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 계수가 2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냐 감소하는 모양이냐? 그치? 증가하는 모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극대극소가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방향이겠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실근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언제 양수로 넘어갈 거냐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은 굳이 대입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라서 뿔 0에서 마 이렇게 넘어올리는 없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가요? 자 그러니까 얘가 아예 증가만 하는 거든 대략적으로 증가 느낌인 거든지 간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요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x축이랑 요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요렇게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럼 0에서 음수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0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맞지? 아니면 지금 0에서 음수였다가 요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0이 요렇게 있는 것이고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0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는 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굳이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다. 이해되니? 자, 이걸 길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몇 초 만에 생각하고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꼭 대입해 볼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대입해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0이 보통 제일 편하고 쉬운 자리니까 0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오케이? 얘는 0에서 양수였으면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상태로 대입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을 것이고
이해되니? 지금 얘는 0에서 음수였으니까 그 뒤에 1, 2 대입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F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로 나오냐? 여전히 마이너스 1이냐? 오케이. 맞니? 그럼 얘 같은 경우 실제 그래프가 이제 요런 느낌이었던 거지. 응? 0이 여기, 1이 여기, 둘 다 마이너스 1, 요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F2 정도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아. 느낌상 더 끌기는 힘들 것 같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꼭 다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양수가 될 거는 좀 눈에 보이죠? 맞지? 맨 앞에 가서 16 한 다음에 조금씩 빼봤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계산 꼭 다 완료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수라는 걸 구분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구호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근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답은 3번 1,2 요 구간에서 실근이 있다, 확실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처지는 상황이라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뭐라도 해줄 게 안 떠올라서 굉장히 곤란한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수지 질문들을 해결을 했고요. 자, 연속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앞에 예제들을 갖다가 다 풀어준 상태니까 실전 문제를 갖다가 내가 몇 개 더 풀어줘? 자, 실전 문제 중에 좀 얘는 많이 어렵겠다 싶은 거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조합수 또 넘어가 볼게요. 실전 문제 중에 비주얼이 나름 복잡해 보이는 거 8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가 1이 아닌 곳에서 연속인 fx. 자, 그러니까 x가 1에서는 불연속이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셈인데 실제로 생긴 모양 자체가 보면 분모에 x마일이 들어가게 되는 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x는 1에서 연속일 수가 없었겠다.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소개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fx는으로 정리하자라고 한 상태를 가지고 문제가 f3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식에서는 f3 자체는 대입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은 fx가 날아가 버리지, 그지? 맞지? 그럼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fx가 넘기면 2x마3 x마1 분의 x마1 빼기 x마3 요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x마3이 뭐 어떻게 되게 생겼지 지금? x마3이 어떻게 되게 생겼어? 약분이 되게 생겼지. 자,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fx를 2배의 x마일 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x가 3이 아닐 때 자 라고 나와 있는 식인 거야. 이래니? 물론 x가 1도 아닌 것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x가 1일 때에는 문제가 제시한 적이 없는데 1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에서의 어떤 함수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기는 있다라는 걸 문제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요렇게겠지? 요렇게 제시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요 알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돌려서 표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 어떤 거랑 문제 유형을 좀 구분해 줬으면 하냐면
문제가 다음 중 연속함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오케이? 아니면 x는 1에서 또는 x는 3에서 연속, 불연속 골라라고 하는 문제하고 좀 차이점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3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지? 자, 문제가 요런 말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fx를 처음에 그냥 요렇게 줬어. 딱 요렇게만 줬어. 그러면 이건데 x는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왜? 정역에 3이 없어. 이래니? 이런 구조가 연속이 되려면 나올 때부터 이런 모양으로 줘야 돼. 오케이? 나올 때부터 이런 모양으로 줘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되려면 알파가 얼마나야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오케이? 아니 여기 숫자가 처음부터 적혀 있었다. 그럼 극한값이 여기랑 같은가 확인해가지고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지. 이해되니?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무슨 말을 달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식을 처음부터 얘를 분모로 달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수꼴이 아니었는데, 맞지? x만큼이 처음부터 분모에 있었던 게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x는 3에서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굳이 명시적으로 3을 쓰지는 않았지만 x는 1이 아닌 곳에서 연속했으니까 당연히 3에서도 연속인 게 당연한 거야.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정리해 나갈 때 x는 3일 때 어떤 알파가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 차이, 유형 차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다음 중 연속함수를 모두 고른 거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요런 식으로 분모가 0 되는 걸 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수값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불연속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요런 게 딸려 있을 때만 극한값이 얘랑 같은가 확인하면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따지면 되고, 오케이? 이해되니?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분수꼴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곱셈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계산하다가 분수꼴로 나오게 되는 건 문제가 연속이라고 적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함수값이 있기는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쓰는 걸 돌려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 얘가 F3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을 통해서 x가 3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함수값이어야 한다. 왜? 문제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fx로 대신 구한다. 자,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실제 계산으로는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실제 계산으로는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갖다 대입을 해가지고 결과는 4분의 1.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정민이 오늘 많이 졸려? 정민이는 졸을 거 안 줘도 되겠니? 아니야? 앞에 애들 자꾸 거부하니까는 정민이도 안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자,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서는 누구를 볼 거냐? 87번을 볼게요. 35쪽 87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그릴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좀 괜히 골랐다. 0, 1, 2, 3. 너무 많이 갔네. 1, 2, 3. 그래프는 대략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고. 자, 여기 점, 색칠, 여기는 빵꾸 그 상태에서 직선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0에서는 2에 가서 점이 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의 빵꾸, 그 다음에 2,2의 빵꾸, 거기 점은 여기 따로, 여기 3,1을 향해서 요렇게 선분이 와가지고 3,1에서 다로 꺾여 올라가는, 자, y는 fx 그래프는 이와 같았어요. 자, 그리고 2차 함수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뿔 k. 자, 요렇게 돼 있었고요. 자, 합성함수 f 합성 g x가 x는 2에서 불연속, x는 2에서 불연속. 자, 꽤나 많은 것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실수 k값이다. 자, 여기서 이 gx가 하필 x는 2에서 물어보는 걸 갖다가 여기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녀석의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지, 하필 여기지. 오케이, 이 대칭축이 하필 여기야. x는 2에서 뭐가 있냐? 꼭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내용은, 자, 이렇게 합성을 해놨으니까 이 gx의 y 값이 다시 이 fx 입장에서 x 역할을 하게 돼. 맞지? gx에서는 y 값이었던 게 f의 입장에서는 x 값 역할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맞지? 자, 그럼 불연속이 되는 후보는 어디냐면 이 y 좌표, 이 x 좌표로 넘어가는 녀석이 0, 1, 2가 되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녀석의 y좌표가, gx의 y좌표가, 자, gx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건데, 자, y는 gx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하필이면 대칭축이 x는 2에 있어. 자, gx의 y좌표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하필이면 x는 2에서 위치를 딱 지정을 해줬다 보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 대해서 후보로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까지 답변? 자, 그러면 연속 불연속이 되는 조건은 결국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연속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이지. 맞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를 하게 될 때 여기서 요 좌극한, 우극한을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봐가지고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옆에서 오는지 보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그냥 대입인지를 따져야 된다고 했었어요. 어머나, 거꾸로 그렸니? 거꾸로 그렸네. 요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다시 그래, 요렇게 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위아래가 뒤집혔네, 그치? 아까 처음에 그림이랑 맞니?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을 하게 됐을 때 이 y좌표로 오게 될 건데 0 또는 1 또는 2가 될 건데 0마로 오게 되는 거야? 0뿔로 오게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올 때 0마로 봐야 돼, 0뿔로 봐야 돼. 그치? 1마로 봐야 돼, 1뿔로 봐야 돼. 1마, 그치? 2에서도 2마로 봐야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이걸 갖다가 일단 K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두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2 대입해서 K뿔 4. 맞니? 이 Y좌표는 K뿔 4 확정이 돼. 그럼 K뿔 4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거기서 대입한 값이랑 같이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붙어있는 녀석의 경우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붙어있는 녀석의 경우는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0마 좌극한밖에 안 나오게 된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극한 안 나와. 왜? 밑에서 올라오니까 좌극한도 우극한도 다 뭐가 되냐면 0마가 되게 돼 있는 거야. 그지? 맞지? 그럼 0마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계산해봤더니 그게 뭐가 되냐면 0이 되게 돼 있어. 맞니? 오케이. 자, 그런데 함수값은 어디가 있어? 2가 있잖아. 맞니? 자, 함수값이 달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래요? 자, 그런데 1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으로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자, 1
마로만 등장을 하도 얘가 뭐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런데 함수 값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1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지.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1에서는 연속이 된다. 여기 y좌표가 1 될 때는 뭐가 될 거냐?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2가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정확한 여기 있고 함수가 따로 있지. 이렇게 되면 연속 불연속?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 자, 보자. 여기도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 하필이면 2차 함수 대칭축 꼭지점 위치다. 오케이. 하필이면 2차 함수 대칭축 꼭지점 위치를 가지고 여기 y좌표로는 극한이 좌극한만 나오나 우극한만 나오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이거야. 하필이면 문제가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다 라고 하게 되면 우극한만 나왔겠지. 맞아. 그럼 뭘 찾을 거냐? 우극한의 함수값이 딸려있는 걸 찾을 거였어. 오케이. 근데 얘는 그림상 우극한의 함수값이 딸려있는 그림은 없어. 그러면 세 군데 다 불연속? 이해되니? 근데 얘가 위로 블록인 녀석에다가 하필이면 대칭축이 있는 자리로 문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극한밖에 없어? 좌극한밖에 없어가 되는 걸 작성을 했을 때 F로 넘어갔을 때 좌극한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좌극한 끝에 왼쪽에서부터 봤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달려있는 자리는 좀 특별하다 이거야.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좌극한에 함수값이 달려있는 이 자리는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오케이? 그 외에 나머지 좌극한의 끝에는 빵꾸, 여기도 좌극한의 끝에는 빵꾸로 되어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이 되게 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찾으려고 하는 K값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 자, K는 자, K뿔4가 0 될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뿔4가 2 될 때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가지 K값이 나오게 된다. 어디는 그냥 넘어갔냐? K뿔4가 1 되는,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냥 연속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K값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위치들은 굳이 따지지 않아. 왜? 연속의 연속을 합성했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 될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겠니? 자, 저기 gx에서 x가 2일 때 0, 1, 2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fx는 그냥 다 연속이었기 때문에 0, 1, 2 제외하면 나머지 다 연속이다. 그래프 자체가. 맞니? 그래서 그 나머지 자리는 따지지 않는다. 오케이. 하필이면 fx가 불연속이 되는 자리만 따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불연속인 자리 중에 이 문제라면 좌극한에 함수값이 붙어있는 경우는 연속, 나머지 불연속이다. 오케이. 저희가 아래로 블록이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극한에 함수가 붙어있는 녀석은 연속, 나머지는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둘 다 때리고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는 다 틀리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더해달라고 하니까 더해주면 되겠고요. 왠지 다음 주에는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넘어가 볼게요. 자, 미분계수와 조함수. 자, 필수 예제들을 차례차례 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88번부터 볼게요. 자, 필수 예제 88번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하고 x는 a에서 미분계수 f'a하고 같다. 만족하는 a.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경우는 공식화가 된다. 기억나시나요? 이 차 함수의 경우는 공식화가 된다. 이거 나 기억나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아지는 게 그때 x좌표를 찾는 방법이 2차에서는 공식화가 된다. 아, 그 적분해서 넓이 하는 거잖아. 자, 2차 함수에서는 공식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요. 자, 2차 함수에서는 요게 공식화가 된다. 오케이. 자,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요래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직선이야. 알파, 베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건 평균 값의 정리에 해당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보통 평균 변화율 때 그냥 계산 노가다로 시키느라고 한 번씩 물어봐. 그러니까 평값 정리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값 정리는 뒤에 접선 뒤에서 나오는 녀석인데 보통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단원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대부분의 교재 또는 교과서들이 한번 확인해봐, 계산 연습해봐, 평균 변화를 구해봐, 순간 변화를 구해봐 라는 느낌으로 시킨다. 오케이. 근데 의미는 결국에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평균값의 정리와 마찬가지 의미. 자, 다른 함수들은 안 되는데요. 2차 함수만 이게 공식화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 이게 a다 라고 하는 것인데, x좌표 a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내용을 기하적으로 재해석을 할 거냐면, 자, 얘를 갖다가 y는 g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통해서 fx 빼기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지?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있기 마련이냐? 이 차이가 이제 대칭축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야. 이 대칭축이 있는 곳에서 미분계수 얼마 나오겠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무슨 정리를 만족하는 위치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위치죠. 이해되니? 결국 평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변형이고요. 결국에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기울여 놨다. 얘를 갖다가 요렇게 기울여 놨다. 이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재해석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C라고 하게 됐을 때 F'C 빼기 G'C 는 0. 식으로 보자면 요래 는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요 C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요 gx는 기본적으로 직선이잖아, 직선. 맞니? 기울기가 일정하지. 맞니? 여기서 g'c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기울기 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 조건 자체가 뭐였냐면 이 녀석이 기울기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란 말이야. 맞니? 자, 그러니까는 이 m이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m이 f'c와 같게 돼 있다. 그 c가 뭔데? 2분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2분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 교점 x좌표, 여기 교점 x좌표를 딱 평균 내버리면 그 자리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쉬는 시간 위에 바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